네. 그래서 저희가 좀 어깨 질환의 치료 사례를 만나보려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 대표적인 어깨 질환인 허회전근개 파열이 좀 있으셨던 분인데 네. 이분이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신 거죠? 네, 맞습니다. 다행히도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힘줄이 거의 이제 끊어질랑 말랐는데 50% 정도 미만으로 살짝 이제 끊어지려고 초기 단계에 오셨었어요. 근데 대부분 병원에서 갑자기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생계 일도 하셔야 되고 당장 이게 나는 실수가 없다. 그렇게 한 번 수술하게 되면 또 어깨는 재활이나 이런 과정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고생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해서 고민하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머니한테 한번 이 증식 주사 치료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6번 정도 시행을 했고요. 다행히도 이 초기에 한 3번까지 맞을 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이거 효과가 있나 없나 이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꾸준하게 6번까지 치료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힘줄이 왼쪽 사진은 이제 끊어지려고 할 때 그 부분 파열 소견이 있는데 진한 검은색으로 딱 붙어 있어야 될 부위가 하얗게 노란 그 표시된 부위가 힘줄이 끊어지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단한 그 검은색의 힘줄 조직으로 잘 아물어서 네. 네. 비교적 잘 아물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네. 저희 얘기 잘 들리시죠? 네. 예,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6이요. 66세시고요. 네. 예. 자, 우리 양혁재 원장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 원장님이 여쭤보시는 거 어머니 대답 좀 먼저 해주세요. 네, 네. 어머님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우신가 보다. 네. 엄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네. 아유, 네. 제가요. 네네. 제가 50살이에요. 네. 저기 이 왼쪽 종아리가 네. 딱 이렇게 힘줄이 좀 심하게 올라왔더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어. 손가락 왜 새끼 손가락 네네. 그 사이즈로요. 오, 네. 크게. 그 뭔가 했더니 외과를 가라더라고. 그게 정맥류라고 그래서 정맥류. 네, 그때 맞습니다. 수술을 예. 받았어요. 네네네. 뭔지 몰라요. 하여튼 티타늄 게 없어졌어요. 그거 받고요. 네. 없어져서 이제 요즘 제가 네. 계속 이렇게 그거는 없어졌는데 그 네. 튕겼던 그 부분에 이렇게 무슨 막 이렇게 별 그림 마냥 이렇게 넓게 좀 펴졌더라고요. 펑 이렇게 예. 올라와서 네네네. 튀어나온 건 없어요. 네. 그래도 그냥 살아야 되니까 음. 자식하고 그냥 계속 지냈어요. 지내다가 네. 이제 제가 60살이에요. 2000년도에요. 네네. 저기 자궁을 다 떼어내는 수술을 예. 했어요. 큰 수술하셨네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네.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앉았다 일어날 수 없고 이렇게 두 팔을 쭉 펴고 네. 앉아 있으면은 오래 견디질 못해요. 막 아파갖고 힘들어서. 이게 그러면 오후 되면 이렇게- 많이 아프신 건가요, 어머니? 네? 오후 되면 더 오후. 통증이 더 심해지고 무겁고 그러세요? 네, 오후 되면 그러고 잘 때는 왼쪽 다리가 막 무거워요. 막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리고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네. 괜찮다가도 네. 좀 이렇게 걸을 때 보면은 이 왼쪽 다리가 이렇게 뚝뚝 이렇게 소리도 가끔 나더라고요. 이 근데 무릎이. 제 생각에 지금 증상이 처음에 어머님이 얘기하신 증상은 이제 혈관 질환, 이런 이제 하지정맥류나 이런 혈관의 이상을 소견으로 이게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미 시술을 받았다고 했고, 근데 지금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고 다리가 힘이 없고 무겁다는 거는 이건 또 관절염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랑은 또 다른 병일 별개.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관절에 대해서 좀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면 저기 선생님 제가 이렇게 네. 왼쪽 무릎을 세워갖고 앉아 있어도 네. 조금 있으면 뻐근하고 무릎이 네. 아프고 그러면 또 오른쪽 다리를 또 세워서 다리 펴고 앉아도 아이고, 네. 오른쪽 다리도 아프고 네.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 팔을 아. 이렇게 딛고 일어나야지만 돼요. 요게 네네. 한 2년 사이로 이런 증상이 심해졌거든요. 2년째. 관절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혈관 증상으로 그렇게 나타나진 않으니까요. 예.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정밀 검사를 한번 쫙 해보고 그거에 아직은 그래도 젊으시니까 네. 초기에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비수술 치료나 주사요법을 통해서 무릎도 운동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전문 큰 병원에 가셔서 한번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어머니가 아마 예전에 이제 그런 또 병력이 있으시니까 이제 그거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또 관련 병원은 안 가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단계가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관절을 보는 관절 전문 병원을 가서 거기서 이제 검사를 받을 그런 증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밀 검사 받으시고 치료 계획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65세요. 아, 오늘 65세요. 60대 분들 굉장히 많이 예. 전화를 주시는데 네.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머님은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네, 저는 왼쪽 어깨가요. 네. 이렇게 스트레칭 하거나 팔을 높이 올리거나 네. 샤워할 때, 샤워 타월로 등 닦을 때 네. 뒤로. 그때 속이, 이렇게 할 때. 어깨 속이 아파요. 아. 이게 아픈 지가 예, 오래되셨어요? 오래됐다기보다도 한두 달 된 것 같은데 한두 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네. 괜찮으니 하고 기다렸는데 네. 호전되진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서 병원을 가봐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아직 병원은 안 가보신 거죠? 네. 예예. 네. 근데 이게 이제 밤에 잘 때도 혹시 뭐 이렇게 옆으로 돌아눕거나 할 때 쑤시고 아프고 뭐 이런 증상은 없으신가요? 예, 그런 건 없고 제가 이제 왼쪽으로 많이 보는 편이라 네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눌리면 어떤 때는 그 팔 높이 들 때 안에서 좀 아픈 것처럼 그건 가끔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이 표에서 본 것처럼 우리 어머님 증상을 봐서는 이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십견 아주 초기 증상이나 아니면은 회전근개에 약간 부분 파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이 증상만 가지고는 이거를 다 구별할 수가 없고 한번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확실한 거는 어머니 정도 증상이면 빨리 오셔서 검사하고 간단한 주사나 이런 걸로 해서 치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심한 단계는 아니라서 더 병을 악화시키지 말고 요 단계에서 염증이 이제 악화되려고 하는 초기 단계 같으니까 요때 빨리 전문가 선생님 만나서 잘 치료 받으시면 아마 좀 빨리 회복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어머니 지금 적절할 때 전화 너무 잘 주셨어요. 내가 지금 네. 병원을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이제 가야 될 때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네. 오히려 좀 간단한 치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증세라고 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 병원부터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괜히 방치하게 되면 더 큰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예.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가벼운 증상들이 나타날 때 빨리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아, 지금 올해 70이에요. 70 네. 되셨어요. 예. 네. 우리 원장님이 몇 가지 여쭤보실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네, 어머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아, 제가 지금 네. 69세까지도 괜찮았는데 무릎이요. 네네. 70 되면서 네. 조금 이렇게 뻐근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동네 병원에 가서 네. 이제 고관절 검사를 했더니 고관절이 좀 있다고 해서 주사를 맞았거든요. 고관절이요? 고관절. 네. 예, 고관절. 네. 아니, 고관절이 아니라 관절염. 뼈가 좀 약해지는 걸 골다공증. 골다공증. 네, 골다공증 검사를 해봤더니 골다공증이 있다고 그래서 네네네. 주사를 네. 미리 맞아놓으면 좋다. 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3회를 맞았어요. 네. 근데 그 3회 마지막 맞는 날 오른쪽이 양쪽 무릎에다 3번씩 놓는 엄청 말도 못하게 아파가지고 내가 울었거든요. 무릎에도 주사를 맞으셨어요? 예, 무릎에다 이제 골다공증도 있고 그러니까 예비로 아. 미리 그런 주사가 있다 그래서 맞았는데 아프긴 아픈데 3번째 30판 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아픈지 울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어떡해. 그 뒤로부터 이렇게 제가 이제 네. 걷는 운동을 자주 하는데 좀 아유. 조금 안 좋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이제 한 번은 아침에 이제 예. 새벽기도 가는데 그냥 아이고. 딱 넘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오른쪽을 그 아팠던 무릎을. 네.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릎을 심하게 다쳤는지 네. 제가 산에 갈 때 바지가 굉장히 네. 좋은 네.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찢어진 게 아니라 그 올이 다 나가버릴 정도로. 아유, 많이 근데 다치셨네요. 그때 한 번 넘어지고 네. 또 중간에 이제 작년에 넘어진데 이제 올해 또 넘어지고 오늘 또 넘어진 거예요, 내가. 또 넘어졌어요. 아이고. 근데 근데 어머니 이게 이렇게
제가 어떤 외과를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어머님 일단 그래서 아마 굉장히 내가 마음이 지금 네. 막 답답하고 좀 불안해요. 아이고. 예, 너무 내가 걱정하지 오늘 마세요. 텔레비에서 이게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니 하여튼 오늘 진짜 예. 전화 잘 주셨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해요.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네. 요거는 제가 살짝 걱정되는 건 어머니가 너무 자주 넘어진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자주 넘어진다는 게 이제 관절염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막 걷다 보면은 가끔씩 이게 연골이 금이 가거나 떨어져 나간 부위, 뼈가 드러난 부분이 같이 맞닿을 때 평상시에 안 그러다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는 듯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는 게 관절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그거를 무시하다 보면 더 악화될 수가 있고 이렇게 어머니처럼 또 자꾸 넘어질 때마다 이게 관절염이 갑자기 확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더 방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하지만 빨리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네, 되니까. 그래서 정형외과라고 해서 이제 이 관절을 전문으로 보는 정형외과 전문의 그 큰 병원을 좀 가시면 관절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정확한 진료랑 근데 치료를 저는 받으시고 지금 예. 선생님네 병원에 상담을 받았으니까 가고 싶은데요. 아니, 좋은 병원들이 많이 그거는 있으니까요. 저희가 방송 네. 시간이라 이제 따로 이제 그걸 말씀을 예, 드릴 수는 예, 없어요. 예.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어머니 이제 주변에 척추 전문 관절 병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네. 해서 한번 여러분 어머니께서 이렇게 서치해 보시면 좋을 근데 것 네. 제가 같습니다. 여지껏 그런 데를 한 번도 안 다녀보고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지금 여기 네, 병원 원장님한테 좀 부탁드릴 네, 일단 어머니. 전화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니. 예. 사실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같은 다리, 같은 부위로 계속 넘어지시는 네. 거거든요. 그럼 그 부위가 약해진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살짝 그게 이유가 걱정됩니다. 뭘까요? 네. 이게 이제 관절염이라는 게 이게 자꾸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인대가 손상되거나 뭔가 찢어지거나 그럴 때 그거를 적재적소에 치료를 하지 않고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또 거기가 또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장난 부품이 또 고장나듯이 그래서 어머니 같은 이제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자주 나타난다. 그러면 또 하필이면 또 그게 또 연골살을 또 맞고 나서 더 아파서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제 전문 병원, 좀 더 큰 병원을 가셔서 확실하게 치료를 한다고 하면 이 문제에서 깔끔히 잘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 어느 병원을 갈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고민을 너무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네. 좀 많이 서치를 하셔가지고 믿음이 가는 전문 병원을 한번 찾아보셔서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시고 이제 안 넘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아이고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저희 전화 계속해서 좀 더 받아볼까요? 예. 네, 오늘 예.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이 다 끝날 돼서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원장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네. 이렇게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을 오늘 전화 연결해 보니까 굉장히 맞습니다. 많으신 것 같아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조언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더운 날씨에 이제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다 보면 이 시원한 이 찬바람이 너무나 시리고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평소에 관절염을 앓으셨던 분들, 염증이 심한 분들이 이제 찬바람을 쐬면 더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병을 더 악화시키면 안 되고 이 관절염, 염증을 앓고 있는 그 부위에 대해서 전문 병원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서 주치의가 계시면 좋습니다. 우리 관절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이랑 찾아서 내 치료에 대해서 건강 검진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평생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동반자적으로 이게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 관절염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고 이 여름철도 잘 건강하게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요.